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어느 이는 죄악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는 석학들을 생각하며 계속 죄악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죄악에 관한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았다. 사람의 영혼은 온대로 돌아간다. 육은 티끌처럼 왔다가 티끌처럼 돌아간다. 생사화복, 기륭화복, 생명, 연장, 무병장수, 육적 심판, 인과응보는 물론 영적 심판, 영혼의 사이클론, 환생, 벌과 상급 이런 것들이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며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영적 심판인데 그 이치의 매개체가 죄악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주된 인식을 바꿀 만한 것들이 다 집합된 것이 죄악 책입니까? 명수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할머니가 말했다. 영적 심판의 존재는 물론 인생의 기륭화복은 물론 역학, 운명, 사주팔자는 물론 심지어 샤머니즘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명수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는 그때를 계속 떠올렸다.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주석이 요사스러운 책임으로 학문의 심오함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만이 접하여야 한다는 이 주석책을 왜 할아버지는 언우에게 권하였을까? 언우이는 그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었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깨달았어.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학문이라는 거야. 기존 학자들의 언급처럼 학문의 유동성은 즉 학문의 때가 묻을 즈음에는 이미 영적인 예민한 구분 능력은 상대적으로 퇴화한다는 거였지.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았던 거야. 학문을 판단할 때에 세상의 여론에 학론에 해돌릴 수 있다는 거지. 즉 그들이 말한 곡학아세라는 거지. 자기가 터득한 진리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비율을 맞춘다든가 학파의 뜻에 굽힌다는 거지. 그러므로 때가 묻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주역을 접하게 되면 학파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또는 세상 정치 등 물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편견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을 아낌없이 탐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하여 그 책이 쓰인 목적을 올바로 해석하여 그 책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해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주역이라는 책은 글자 그대로 주를 바꾼다. 즉 세상의 주장을 바꾼다는 것인데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겠어? 외모가 아니겠어? 즉 보이는 것 말이야. 현실에 입각한 편견만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지. 현실을 올바로 주장하려면 감춰진 것도 헤아릴 줄 알아야 편견이 아니라 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책은 신이 되어 외모는 물론 내면에 감춰진 것까지도 헤아린다는 것이야. 그것을 주역에서는 중심을 본다고 그래. 주역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옛적 겉사람을 보고 심판을 하나 이치는 내적 속사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안개같이 사라지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나 즉 사람의 속사람은 영원하나 보이는 겉사람은 없어지므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겉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데 그 마음이 차 안에서 살아갈 때 영적 심판으로 내세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 그러니 정통학파 사람 중에는 간간히 주역을 요사스러운 책으로 혹평하고 이단시하였어. 이것을 언우에게 준 것은 할아버지의 식견으로 주역의 진가를 알겠는데 실생활에 여러 눈치를 보아서 마음껏 발휘 못하니 손녀가 한번 이 책의 진가를 밝혀 세상에 의로움을 주라는 할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작용한 거였다고 언우는 생각했어. 언우보다 학문이 높은 손주에게 이 책을 주지 않고
손녀에게 준 것은 책의 진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그 진가를 인정하는 사람이나마 누리면 좋겠고, 어떤 이는 이로움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파장은 별로 없다고 사료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 어느에게 이 책을 준 거였어. 좋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고맙지만 편애적으로 본다면 할아버지는 어느보다는 오빠를 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도 한 것이었어. 그렇다고 할아버지의 의중을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는 손주보다 손녀에게 더욱 더 중한 책무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어. 그것을 세상에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하지만 않고 복합적이라 하였습니다. 참안식과 참평화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참안식과 참평화는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도래하는데 그것을 지나간 것으로만 생각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고향이 아름다운 고향이 그리운 고향이 있는 사람은 내세에서 그 고향이 재현되고 고향의 추억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은 이치의 영, 생명의 영이 어린 시절의 순수성이 걸맞은 아름다운 고향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살면 누가 세상을 등지는 일을 하며 누가 국가에 해드는 일을 하며 누가 후손들이 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장이 주역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부적합하다고 내치며 오히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곡학아세한다고 하고 아전인수한다고 몰아붙이니 이 나라의 국운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중국 등의 열변이 생생하다. 너무나 기중하지만 위험이 있어 사회의 평가론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손주가 이를 발표하여 혹여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출세의 지장은 물론 그 미치는 파장은 심각하겠지만 언의라면 출세의 자유로우니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손녀가 책의 진가를 진실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이로움을 주라는 할아버지의 지극정성은 언의도 매우 찬성하는 바였어. 사람마다 신의 선물이 다 다르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나 저러나 그때 나는 그 책에 깊이 빠져들었어. 언의는 그날을 희생했다. 정통학문이란 누구나 동일한 해석을 얻는 것이라면 주역은 읽는 이에 따라서 주가 바뀐다는 것이 주역이 아닌가.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주역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언의보다 글을 더 많이 읽었는데 주역책을 주지 않았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연경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언의는 그때 할아버지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것이 무엇일까? 주역책은 사사로운 책이라 과거 시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 주역책에서는 과거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경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밝은 표정을 지었다. 입심양명한 후에 보아도 늦지 않아. 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혹세무민 그런 것입니까? 언경이 말했다. 딱히 혹세무민이라고 할 것이 없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것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언경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언경이 주역을 읽음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솔직한 심정,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야. 아니, 불이익의 비중이 아마 90%는 되었겠지. 나머지 10%는 뭐였겠어? 언의 학문을 인정한 것이지. 언의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다. 할아버지가 나의 학문을 인정해서 나에게 주역책을 준 것이었다. 언의는 생각했다. 법에는 딱히 맞지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단조로운 인생에 있어서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지. 사람이 문명하면 단순하게 사는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지만 뛰어난 머리, 보통 사람보다 초월적인 두뇌와 학문이 있다면 그 책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학문을 닦음으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은 그런 책이 필요 없지만
어느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데에 머리를 쓰게 함으로 행복을 느끼라는 말씀입니까? 언경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다. 역시 언의는 사이에 필요한 인물이야. 언의가 등용하여 입식양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역책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네요. 언경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무릎을 탁하고 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할아버지는 밝은 하늘처럼 얼굴이 밝았다. 라스테이스 20일 다시 30일 중에서